그런데 이 경선 룰과 관련된 규칙 관련된 말고도 이런 기류도 있어요. 한덕수 대행 건 그러니까 친윤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 차출론 부추기는 것과 별개로 원래 애초에는 파면 직후에는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른바 손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지만 이게 급속히 잦아들고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으려는 후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끝없는 탄핵 노름, 100점 100패의 탄핵 노름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탄핵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망쳐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 기각, 각하에 가장 앞장섰던, 선봉에 섰던 두 인물이기도 한데요.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저희 이것 또한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번 대선에서 다시 이겨야 되고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다 출마를 고려해달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내일이죠. 금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어요. 좀 뜻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님이 출마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좀 적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두 분이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측이 될 수가 있느냐. 윤심이 나경원 대표한테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렇게 실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번 대선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또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승산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가지고는 총리였으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윤심이 실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구도로 가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 발 뒤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더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현정 의원님. 네. 시점별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원희룡 전 장관이 불출마 선언 글을 SNS에 올렸어요. 불출마하겠다. 당의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기현 의원이 마찬가지로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도 알려졌고 나경원 의원이 이번 주 금요일로 출마 선언 날짜를 잡았단 말이죠. 이게 교통정리가 좀 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내일 아마 출마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문수 장관은 어떡하죠? 지금 보면 도대체 어디를 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대행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김문수 전 장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철우 지금 경북지사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 예. 국민의힘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탄핵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선거에 또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승산 가능성을 더 떨어뜨리는 일이고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김문수 지사가 왜 떴습니까? 장관이 결국은 이 탄핵 국면에서 본인의 어떤 윤 대통령의 지지를 그쪽으로 받아서 뜬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었죠. 예. 그러다가 본인 출마했는데 근데 또 정말 또 윤심은 또 나경원 의원한테 있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할까? 또 친윤들은 또 한덕수 대행한테 몰려가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참 정치를 오래 하셨을 텐데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씀하십니까? 뭐 나 의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 그렇고 예. 이 판을 보면요. 정치판을 오래 본 사람 같으면 이 판에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저 이야기를 듣고 출마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적 효과인데 과연 저걸 글쎄요. 플러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의 토양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뭐 본인들은 가졌을 수 있죠. 불출마 나경원 의원 대선 출마.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영주 대변인. 네. 김문수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했고, 뭐 나경원 의원 직접적으로 메시지 들었고, 여러 의원들이 뭐 이철우 의원은 아예 뭐 직접 소통도 한 모양인데, 이철우 지사도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약전단도 안 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특히 이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얘기하길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잘 보라고 하더라. 뭐 이것 또한 누구를 특정해서 미는 것 동시에 여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경선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지사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망상 속에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총선에서 질 수가 없는데 졌다는 것은 부정선거로 치환해서 합리화시켜서 결국에는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고요. 헌재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 사람 쓸 때 충성심 잘 보라. 저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뭐 나경원 의원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출마해달라.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다고 보고요. 예. 김문수 전 장관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기회를 같이 한다고 봤을 땐 예. 저는 이 세 분들을 다 각자에 대해서 역할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약진을 막아라. 저번 전당대회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 이 세 분이 대통령실에 이 힘을 그 당시에 얻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에 그 대표 출마를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63%로 뒤집고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도 뭐 김건희 씨에 대한 문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 양상이 그대로 저는 제한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마구잡이로 일단 한동훈만 막아라. 라는 어떤 특명을 내려서 지금 뭐 일관된 어떤 후보에 대해 지지보다는 이 사람에게도 지시하고 저 사람에게 지시해서 일단은 되는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유형의 어떤 뭐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가 4선 5선씩 되신 분들이 정치가 선수가 쌓이면 좀 내공이 쌓이고 상황 판단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 내일 안행의 어둠의 그림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갸우뚱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주자들이 누가 윤심이냐라는 얘기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화면도 여러 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한남동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별개로 아예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찍힌 사진을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씨인데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있고 전한길 씨가 왼쪽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오른쪽에 있는데 전한길 씨가 최근에 본인이 유튜브에서 언론사를 만든다고 했고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뭐 지지자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죽지만 뭐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정비하느라고 이틀 시간 있었지만 지금 계속 머물고 있죠. 물론 이번 주에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국민 세금으로 손님 치를 때 아닙니다. 메시지는 더 부적절합니다. 마지막에 국민 통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내 져버린 거예요. 지금 전한길 씨가 전한 전언에 따르면 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차가운 이 아스팔트 위에서 구호를 외쳐준 그 지지자들에게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요? 탄핵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지지자들만 본인 눈에 들어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데 아마 이런 태도 계속 가져가면 국민의힘 경선에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겁니다. 뭐 내부는 기본적으로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크고 작은 비판 수위가 좀 각기 다를 수 있어도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 사저 정치가 시작되면
보수 국민의힘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그거의 판단의 영역이 다른 거고 본선보다 일단 경선이 중요하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면 그거에 맞춰서 뭐 윤심을 얻으려는 여러 후보들도 많이 있겠죠. 뭐 그 부분을 저희가 공히 만나봤다면 그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이 내용 내일 오후 5시 저녁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 아예 공식적으로 밝힌 윤 전 대통령 측인데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저게 한남동 한남 로터리 주변에서 아예 저렇게 그 트럭과 가구 이삿짐들이 지금 아예 한남동에서 서초동 사저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몇 개 사진으로 포착이 돼 있고 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본격적인 어제는 뭐 서초동 사저에 이제 페인트 칠하고 그 여러 다시 집을 추스리는 과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이제 5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하는데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용산 참모들이 배웅도 하고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나올 때 메시지를 낼지 말지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예.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든 낮든지 간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파면당해서 탄핵당해서 이렇게 퇴거하는 거니까 그 뒷모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쓸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그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진 입장에서야 당연히 배웅을 갖다가 하겠죠.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두 번째 보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깝고 불행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 대선판 그런 경선판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경선 룰도 룰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것 같으니 이게 어떻게 뭐 누구는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대체적인 악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관련 소식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